상호 질문 답변 1분 30초, 공약 소개 3분, 주도권 토론 4분, 마무리 발언 2분씩 주어집니다. 김동완 후보 차례입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동완입니다. 뒤늦게 당의 부름을 받고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진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국가 안보는 표류 중이며 국민의 삶은 코로나19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은 죽을 각오로 코로나19와 싸워주고 있고 국민들은 마스크 하나 사려고 약국 앞에 줄을 서면서도 참고 이겨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당진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당이 어려울 때도 당을 지켜주신 미래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김동완의 대형 사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여 당진 유권자들에게 핸드폰으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뒷거래를 했다고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책임당원 1,300명이 탈당했다고 보수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선거를 한번 해봅시다. 당진 시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제가 금산군수,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그리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지방과 중앙에서 배우고 익힌 경륜을 저희 조국과 고향에 남김없이 바치겠습니다. 기호 2번 김동완입니다. 이스판사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기호 2번 김동완입니다. 기호 4번 미래한국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질문자가 주도권을 갖고 답변자를 선택해 묻고 답하는 시간인데요. 후보별로 4분씩 시간이 주어집니다. 답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질문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정영선 후보, 누구와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두 분 다 국회의원을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우선 지난 4년 동안 또 우리 김동완 후보께서는 지난 그 전에 임기 때 4년 동안 아까 제가 묻다 미처 다 묻지 못했는데 우리 어기구 의원께서는 11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셔서 통과시켰. 60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60개를 대표 발의해서 11개를 통과시켰다. 한 분을 선택해서 한 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2번입니다. 먼저 누구와 지금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그러면 어기구 의원께 네, 어기구 여쭙겠습니다. 시작하시죠. 11개 법안이라고 그러셨는데 작년 뉴스를 보니까 연말에 이 공천 기준을 정하면서 입법 발의 실적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 기억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 의원께서는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근 100개에 가까운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제가요? 네, 아닙니까? 제가 법안 발의한 게요. 제가 대표 발의한 게 대표 발의한 게 아니라 60개입니다. 대표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 발의, 공동 발의는 카운팅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100여 개 가까운 법안을 발의를 하셨던데 그걸 의원들 다 합니다, 같이. 아니 서로 그러니까 꼬아주기 하거든요. 아니 다 저기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한다 그런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 아니라고. 자기가 봐가지고 좋은 법안이면 그러니까 그 법안을 다 읽어보시고 거거든요. 그 효과까지 생각해서 다 하죠. 물론 다 하죠. 그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다양한 법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공동 발의하신 법안 중에 생각나는 게 일일이 다 우리가 그걸 확인을 못하고 전부 다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잘못된 법안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잖아요. 법안을 만들고 하는데 공동 발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정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작년 5월에 그 공동 발의한 법안 중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할 만한 그런 법안 내용들이 있어요. 가짜였습니다. 가짜뉴스입니까? 네. 아니 근데 그 법안에 그러면 공동 발의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까? 발의했죠. 했죠. 그런데 그 법안이 동성애를 저장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를 저장합니까? 아니, 거기에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양성평등과 성평등 그걸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생물학적 남녀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개념이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무슨 어떻게 거기는 동작이잖아요. 양성평등 예.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이 법에는 성평등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는데요, 이게? 그 심의위원회. 그러니까요. 예. 그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내가 그때 당시가 우리 네.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 그 미투 때문에 그냥 광풍이 불 때였습니다. 그때 이 법안을 제가 기억하기는 우리 저기 제주도의 강창일 우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예. 예. 강창일 그 의원님은 우리 당의 4선, 5선 의원이고 아주 이 보수적인 의원입니다. 그분이 그 동성애 발언을 대표 발의하겠습니까? 다시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이 미투가 광풍이 불 때 정말 이 여성의 인권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심의위원회에 성평등, 성의 이 전문가를 좀 거기다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좀 심의를 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이지, 거기에 뭐 동성애를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한다는 발언은 전혀 아니더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무슨 그럼요, 법이죠? 알고 있죠. 무슨 예. 법입니까? 그 법안, 그 제목까지는 제가 법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좀 찾아서 제가 오늘 토론이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신중할 필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요? 예. 동성애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인권이 중요하거든요. 동성애 자체는 이제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잘못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다음은 어기구보 순서입니다. 누구와 토론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또, 예. 가만 있어봐라. 이거 어디다 우리 후보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내가 물어봐야 되나? 네. 우리 김동완 후보님, 정말 훌륭하신데요. 국정기관도 많으시고, 제가 우리 후보님의 이 공약을 좀 보니까 많이 급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의원 21대 국회에 출마 생각이 원래 없었었죠. 그런데 예? 저는 예. 과거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예, 많이 있었고. 당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예비후보 홍보물인데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 보면 이 당진을 받고 5가지 변화했는데 여기는 6개 변화가 있어요. 골자가 나왔죠. 예, 그래서 6가지 변화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무 막 그러고 이 공약들을 보니까 옛날에 20대 때 공약을 걸었던 공약들이 대부분이에요. 공약지 부분이. 그거야 당연히 예. 본인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그러니까요. 앞되니까 해야 되는 일이죠. 예, 근데 탓할 이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좋고 일단 뭐 새로운 게 좀 이렇게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진에 진짜 발전이 되는 거를 추진해야죠. 그렇죠. 예. 네, 표가 되는 걸 추진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변화에서 보면 이 저 항공대항 우리 예. 후보께서 그 5가지가 어떻게 당진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까? 예, 좋은 얘기고 근데 제가 지금 공약은 개수가 주도권 중요한 게 제 아니에요. 토론이죠. 또 그냥 주도권 토론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아니 나한테 예,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 트라이포트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힘을 유치해서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막 당진 물류 전용 공항 설치, 그다음에 한국 물류기지 구축, 또 한국 대학 유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한국 대학 유치가 가능하겠어요? 아 지금들 추진하고들 있어요. 한국 대학을 우리 당진에요? 예. 그 그다음에 공항을 어디다 만들 겁니까? 공항을 성문 간척지를 자료활용하면 그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이게 지금 서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물류를 생각하는 공항입니다. 이건.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건 여객 공항이 아니고. 예, 알고 예. 있습니다. 물류 전용 공항인데 예.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 대단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난번 우리가-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제5일 허브 유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게 지금 그 울산에서도 잘 안 돌아가는데 우리 당진에 또 갖다 유치한다는 것이 잘 울산 거 유지되고 있죠. 아닙니다. 울산 지금 다만 건설 이제 중인데 그것을 하는 것은 유가가 떨어져서 지금 이제 그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단히 큰 영향을 주겠죠. 네, 일단 이런 문제들은 이게 좀 우리가 왜 우리 저 거리와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매우 어려운 그런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부님 공약을 보니까 예. 아주 뭐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해가지고 MOU를 많이 체결하시던데 네. 그 작은 거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야 뭐 못할 게 없겠죠. 그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아니 예, 공약에 예, 보니까 예. 그렇게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성문산단을 드론의 메카로 만들겠다. 다음 이번 순서는 한 후보에게만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네. 아, 한 번씩 그래서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룰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네네. 좀 네, 다음에 또 저희들한테- 질문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들한테 준 거하고 좀 달라서 그리고 아까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동완 후보님께 이번 그 정부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위 70% 이게 중위소득의 150% 해고 1,400만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로 아마 이 재난 지원금을 결정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리 후보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4인 가족에 대해서 소득 기준 70% 이하가 720만 원이래요. 월소득. 네, 맞습니다. 예. 월소득 720만 원인 가정이면 4인 가족. 그러니까 그 가정이면 상당히 고소득 가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포함. 근데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준다는 것과 정말 우리가 100만 원 미만의 소득 가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는 것과 네. 비교해 본다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순서가 김동완 후보 순서입니다. 네, 누가 토론하시겠습니까? 우리 저 어기구 후보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앞서 제가 그 정책 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대형 사진에 어기구 후보의 홍보 문구를 담아서 핸드폰에 배포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김동완 낙선 운동한다고 제 선거사무소 앞에 와서 사진을 찍고 이를 보도한 다음 그 보도 내용을 SNS로 퍼날랐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나요? 앞으로는 그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고,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이에 대한 어기구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낙선한 사진을 또 한 가지, 예. 찍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김동완 의원님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김동완 후보님 선거 캠프 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퍼날랐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단체에 7명이 와서 예. 이제 사진을 그건 찍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시민단체가 한 것이지. 제가 어떻게- 잠깐 들어보세요. 예, 예. 시자 사진을 찍으면 예. 일단 지역 언론에 이제 보도가 돼요. 그 보도를 어기구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열심히 나누셨더라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예.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날릅니까 그거를 페이스북에 뭐 보는 사람이 그건 한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예, 있어요. 한 그래서 예. 우리 비서진이 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하는데 고발하시지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도 당선이 되고 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고 보니 지역 일을 못하겠더라. 그것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덮어두라고 해서 그 자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예. 제가 뭐 그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우리 정말 이 깨끗한 선거, 공정 선거를 하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니, 우리-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긴 겁니까? 패러디한. 패러디한 거 그것도 저도 모릅니다. 지금 예, 그- 그걸 누가 팔아놨다는 겁니까? 지금 저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 거기 선거 캠프 기자가 예. 그 누가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예, 누군가가 그걸 올려서 예. 지웠다고 하니까 어부님이 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 단독방에 올라온 건 제가 봤어요. 봐가지고 예. 이거 근데 누가. 왜 모른다고? 아니, 이게 누가 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검찰하고 선관위에서 알아서 할 그러니까 일이고, 알아서 할 일이고.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어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막 혼냈겠죠. 이걸 누가 이런 걸 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당장 내려라.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해서 내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것도 내가 선관위에다가 고발한 이후에 예. 어떻게 보면은 꼬리 자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난 그런 점에서 책임 있는 아니, 국회의원으로서 네네. 책임 제가 있는 일을 우리 캠프에서. 앞으로 우리가 선진부에서 제가 대답을 할게요.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다 책임집니다. 우리 캠프에서 했으면 제가 책임 다 질게요. 법적 모든 책임을 다 질게요. 근데 이건 전혀 우리 캠프에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그걸로 이제 나중에 있고. 선관위하고 이제 그다음에 저는 좀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저 지지자가 이제 아마 그런 선거를 하면 안 돼. 지지자가 했을 거예요. 했는데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후보님께서 제가 미군 총수에 서명을 했다라고 막 계속 앞으로는 그런 인터뷰하고 선거를 그러시는데 아니, 어머니, 난 그런 것도 지금 선거를 여기 앞으로 하면 안 돼. 정말 지난번 우리 하지 말자 그랬는데 20대 때도 이 시민들이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고발하고 선거를 그러면 해서는 안 어떻게 된다. 이거. 합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내가 할 일을 약속하고 그 일을 충실히 유지해 나가면 되지. 제가 상대 후보에 제가 대해서 만약 우리 그렇게 하면 캠프였으면 책임 다 지겠습니다. 절대 우리 캠프 선거 우리가 아닙니다. 네. 외국에서 공부했지 아유,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 우리 선거 문화를 선진화합시다. 아유, 그럼요. 그런 저는 거 여기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뭐.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상대 후보를
폄하하거나 비하한 적이 다, 전혀 마지막에 하나 없다고 묻겠습니다. 네네네. 난방공사 입법노조 문제가 입법 로비 문제가 있는데요. 나도 산업위에서 있기 때문에 쪼개기 후원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그것도 다 가짜, 지금 가짜, 난방공사의 가짜였습니다. 그 민영화를 반대하는 법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또 논의를 더 해봐야 되는데 전혀 가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기구 후보 차례입니다. 한 번씩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니, 정윤으로 안 했어요. 아니, 이거 순서로 바꿔놓으니까 뭐 엉망이에요, 지금. 순서가 네, 그 순서에 따라서 어기구 후보, 그다음에 김동완 후보, 끝으로 정윤선 후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씩 더 기회가 안 했어요. 네. 안 하셨는데. 정윤선 후보가 안 했다고 네. 지금. 정윤선 후보가 안 했습니다. 아, 첫 번째 거. 이게 정책 토론인데 너무 네네. 두 분이 뭐 쓸데없는 거 정수 가지고 후보, 싸우니까 이게 사이즈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순수하게 정책 토론만 하시자고요. 예. 그게 아, 정수 바람직하고 또 예, 시작해도 좋습니다. 네, 하셨고, 네네. 예. 다음 어기구 후보. 다시 시작, 맞습니다. 아니, 안 안 하셨어요. 했어요. 예. 네. 먼저 정윤선 후보 맨 처음에 했습니다. 아, 네네. 두 분이 맞네. 네, 바로바로 하셔서 예. 네, 순서에 따라 이번 어기구 후보 네, 시작하시죠. 네. 우리 정윤선 후보님, 예. 뭐 좀 우리 크게 이제 하자고 그러니까, 예, 예.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는데 실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합니다. 데이터가 OECD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미국 다음으로 심합니다. 아, 양극화가 그렇게 심한 게 아니고 OECD 저는 국가 중에서 매우 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제가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 문제도 조금 나오다 말았습니다만은 소득주도 성장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우리 60년대, 70년대 개발 시대에는 있을 법한 아니, 그런 아니. 정책. 그래서 아니, 우리 정부가 예. 그 정말 앞으로 가겠다고 하고 후진 기어놓고 지금 악셀레이터 팍 밟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제가 큰일인데.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만. 또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또 그냥 가짜뉴스를 버티고 그러면 제가 경제학 박사입니다. 경제학 박사. 아니, 저도 경제학 다 경제학 박사 공부했습니다. 앞에서 그런 식으로 그 후진기어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니 경제학 박사라고 그래서 예, 보세요. 경제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아예 보세요. 저는 행정학 제가 박사지만 지금 여기 주소 행정에 대해서 다 안다고 안 합니다.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예, 평가할 수 있는 내 얘기 좀 것이지 들어보세요. 행정학 박사라고 해서 행정에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 틀으니까 좀 예. 네, 하세요. 아니 내가 답변을 하는데 끊고 그러시니까 답변 그러지. 잘못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듣고서 하셔야지 지적을. 아니, 지금 반론을 청구하셔야지. 들었어요. 예.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인컴 리드 그로스라고 아세요? 이거는 아예로 월드뱅크가 이 사회 양극화가 심한 나라한테 추천하는 사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피트 리드 그로스에서 유연주도 성장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하니까. 아니 그래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경제가 완전 폭망했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요. 지금 뭐 일본 경제 더 나쁩니다, 우리보다. 독일 경제도 다 1% 성장이에요. 우리 2% 성장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뭐 이제 많이 저성장 국면에 갔지만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지금 가 있어요. 저성장의 우리나라만 문제는 나쁜 지금 게 아니란 국민들이 말이에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네. 경제가 나쁜데 자꾸 폭망했다 무슨 뭐 사회주의다 이렇게 막 그냥 공격을 해다는데 절대 그게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제가 나쁘면은 여야가 합심해서 같이 이렇게 그 힘을 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이 나빴다 파토 났다 그냥 무슨 뭐 좌파 경제다 뭐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요. 이 월드뱅크에서 국가경제평가 지난해 박근혜 정부 때 26위에서 지금 9위로 껑충 뛰었고요. 국가 신도 평가에도 우리가 일본을 앞서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답변하고 그다음에 말할 기회를 주셔야지 본인만 그다음에 자꾸 그 이게 정책 공부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정부 정책.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네. 지금 늘어났고 또 이 달러 보유고도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펀다멘트는 좋은데 세계 경제가 다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지금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길, 경제 성장 플러스 또 양극화가 또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양 두 가지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떻게 이렇게 반대를 잘하는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 좌파, 뭐 시장자유주의, 뭐 이렇게 막 공격해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가짜뉴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그 학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지 학위가 있다고 해서 경제 현상을 글자 그대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물학 박사다 그러면 곤충학 박사다 그러면
학사 과정에는 곤충에 대해서 다 배우지만 석사 때는 예를 들자면 뭐 나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박사에 들어가면 그 나비의 앞다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지. 그 경제학 박사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 정책이 이게 잘 가고 있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양극화 문제 외국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네. 네,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동완 후보 차례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영선 후보님께 좀 묻겠습니다. 정영선 후보님 기자회견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사천했다고 비방을 하시고 또 뒷거래 의혹을 제기해서 그 저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당규 부적격자에 해당해서 공천 배제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강력범이나 성범죄가 아니라 해당이 없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던데 그것은 당규 8호를 잘못 해석한 것 같고 당규 7호에는 당선 무용에 해당하는 형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자는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정치 탄압 사건으로 이미 의견이 됐고요. 그래, 들어보세요. 당협위원장 임명할 아니, 때.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건 당협위원장 임명하는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당직을 못 맡도록 돼 있어요. 그건 지방조직 예, 규정이라는 그리고- 것과 국회의원 후보 추천 규정이라는 구분이 두 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세요. 지금- 아니, 물었으니까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아니, 지방 조직 규정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 추천 규정으로 잘못 오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요 당규는 알고 있죠. 그 공천 요 신청 당규는 알고 알고 있죠? 있고 예, 공천 예, 신청 예. 서류에도 보면 신청 당시 기준으로 돼 있어요.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김동완 후보를 비난했다라고 한 건 없습니다. 김동완 후보를 제가 뭘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내용하고 네. 네. SNS에 네.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이 공천 과정에 미래통합당에 예를 들어 저만 공천 신청을 했던 네 사람의 후보 중에 우리 김동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공천에 다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낼 것은 아니에요. 얘기 들으세요. 네, 본인의 의견을 좀 네. 얘기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자꾸 말을 끊으면 말을 못하죠. 당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예외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외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거기 당헌 당규하고 윤리위원회 규정이 또 있어요. 없죠. 그거는 예. 조직 그거는 운영 제가 나중에 찾아봐. 지방조직 운영 규정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나중에 국회의원 그거 할게요. 후보 추천 규정을 얘기해서 그리고 7호에 분명히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으로 재판이 계속 중인 자는 부적격자로 규정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윤리위원회 규정이 나와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윤리위원회가 네. 공천 규정 그리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거는 당의 그리고 입장이고 그거는 얘기 들어보세요. 당협위원장 네. 임용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때 우리 정영선 후보를 유보시켜 놨다가 윤리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이다. 그래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1심이, 2심이 아직 판결이 안 났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위원장을 임명해줬지 않습니까? 그건 조직위원장 입장이고 이거는 국회의원 후보 추천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요. 그리고 또 우리 김동완 후보께서 여러 번 제가 그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를 못하지? 이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아니 댓글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 법원에서 아니, 결정할 내용이 일이니까 내용이. 우리는 판결문 보고 얘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판결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법원에 판결문 가서 봤어요? 법원에 가서 할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은 당규 7호에 의해서 그래서 부적격자가 된다. 우린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지금 공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제가 왜, 어떻게 출마를 했겠어요? 왜 출마 저기 아니 재판에 제가 어떻게 대해서 출마를 했겠어? 그럼 내가 어떻게 출마를 했겠어? 본인이 이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 시민들한테 나는 무죄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누를 지키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영선 후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어기구 의원한테 묻다 다 못 물었습니다. 우리 대형 산폐장 문제. 그게 지금 산폐장이 이게 들어서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미세먼지, 침투수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쉬쉬하고 추진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해서 제가 시민들 한 300분 정도 거의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면 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혹이 뭐냐면, 첫 번째 공청회를 몇 사람만 모여서 형식적으로 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지역 주민들조차 그게 산폐장인지 물어보고 있다. 두 번째, 단순한 일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지정 폐기물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뭐 병원 뭐 폐기물 등등해서 또 폐유, 뭐 폐산 뭐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모르고 있다. 그리고 당진 시민들도 다 몰랐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서 법에는 물론 그 산폐장이 들어서면 그 전국 거를 다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또 해당 업체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에 원래 3개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려고 그랬는데 2개 단지로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에도 2개 단지로 축소가 되면 그에 걸맞게 산폐장 규모도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그 몇 배가 늘어났어요. 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는데, 우리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나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감사원 감사 청구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 거기에 뭐 현금 30억, 40억이 뭐 유포됐다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루머까지 지금 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진 시민들이 모르는 것도 문제고, 전국적인 산업 폐기물이 다 당진으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할 때 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청구할 의지가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 100% 예, 맞죠. 예. 네. 그다음에 네, 이 허가 과정과 앞으로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와 같이 이 합리적인 그런 그 반입 지역을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그 차폐막 같은 걸 도움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악취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에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아이고, 당연히 예. 협력하죠. 우리 시민들께 피해를 주는 업체는 우리 반대입니다. 반대고, 지금 하나하나 지적하신 거 다 옳고요. 정말 이 감사원 감사 청구가 그 대안이라면 저도 기꺼이 서명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 공청 이런 것들 다 거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공청이 절차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 그 허가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죠. 예, 저도 적극적으로 우리 정인설 후보와 함께 이 산폐물 문제는 잘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이제 한 10년 멀게는 이렇게 된 이제 일인데, 이게 또 이제 선거 때 되니까 이런 물건, 이런 또 이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여기 시민들 분양을 이렇게 조장하고 그런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 산폐장에 대해서 관리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게 법에 저축되지 않고 잘 저지는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 정선 후보와 함께 철저히 같이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도권 토론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이제 유권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는 순서만 남았습니다.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사전에 2분으로 고지해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동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이 어려울 때 미래통합당을 지켜주신 미래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진절머리가 난다고 이판사판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 춥고 무더운 날 광화문에서 외쳤던 고난 끝에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습니다. 그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저는 2번밖에 참석하지 못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이 김동완이를 공천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시민들의 멍든 가슴을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셨습니다. 이것도 나라냐 하는 운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심판해야 할 위치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지속시키느냐 아니면 문재인식 사회주의 체제로 헌법을 개정하냐 하는 체제 선택의 선거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선거입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25 때 선거를 치르며 자유민주를 지켜온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에 부정선거가 없도록 사진을 찍고 녹음합시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선거 문화를 힘으로 고칩시다. 기호 2번 김동완, 기호 4번 미래한국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